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15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1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영도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인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15번째 시간. 오늘은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님,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님,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했죠. 향후 쓰레기 처리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름은 인천 에코랜드인데요. 영도를 자체 매립지 예비 후보지로 발표했었습니다. 옹진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후 지난 3월 4일이죠. 인천시가 검토 끝에 영흥도를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다시 한번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흥도의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 발표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현준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인천 에코랜드 조성 계획입니다. 가치인 인천 에코랜드는 인천시가 영흥도에 건설을 계획 중인 인천의 친환경 자체 매립시설입니다. 인천 에코랜드에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된 소각재를 재활용한 후 남은 소각재와 불연성 잔재물이 매립되며 하루 매립량은 약 161톤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매립시설과 달리 지하 30에서 40m 깊이에 소각재를 묻고 상부는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하게 됩니다. 오염물질을 줄이고 주변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업비는 총 1,193억 원으로 예상되며 인천시는 이를 2024년 착공해 2025년 6월 준공해서 앞으로 40년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영흥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에코랜드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앞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주목됩니다. 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서는 대체 매립지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겪었던 영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체 매립지까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 어떤 단어입니까? 두 번째는 제2영흥대교입니다. 제2영흥대교는 인천시가 인천 에코랜드 건설에 따라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내놓은 인센티브, 즉 주민 지원 방안 중 하나인데요. 대부도의 구봉도 일원에서 영흥도 십리포 일원까지 약 6km 구간의 2차로의 대교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제2영흥대교가 건설되면 인천에서 영흥도까지 1시간 넘게 걸리던 시간이 3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업비는 2,400억 원 내외로 인천시는 국비 보조 방안을 검토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님 감사합니다. 인천 에코랜드를 영흥도에 조성하려면 주민 설득과 재원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짚어보기에 앞서 인천 에코랜드 후보지가 영흥도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주희 처장님, 영도와 더불어서 선갑도도 후보지로 검토를 했었잖아요. 최종적으로 영도가 매립지 후보지로 확정된 이유는 뭘까요? 과정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조사 용역을 통해서 영흥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체 용역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확인된 평가 항목이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 면적, 접근성 등 일반적 조건, 두 번째는 토지 매입의 용이성과 영향권 내 인구 등 사회적 조건,
그리고 세 번째 환경적 조건, 네 번째 경제적 조건이었습니다. 발표가 나고 영흥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공공 갈등을 중재한다는 이유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꾸렸고요. 그 자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로 영흥도뿐만 아니라 성갑도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제안에 따라서 인천시가 두 곳을 비교 검토한 결과 영흥도가 최종 후보지로 더 적합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갑도가 선정되지 않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환경적 보전 가치가 크고, 두 번째는 지질 구조 특성상 공사가 어렵고, 세 번째는 해상으로 이제 운송을 해야 하다 보니까 기상 여건에 따라서 폐기물 수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가 일반적, 기술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영흥도를 최종 후보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입지 선정조사 용역에서도 그리고 선갑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서도 영흥도가 최적지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천시는 영흥도 주민들에게 친환경 시설 건립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영흥 제2대교 건설을 통해 인천 내륙에서 영흥까지 1시간 걸리던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영흥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사람과 재화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풍요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장 올해 안에 관련 용역과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이현주 기자님, 인천시가 내놓은 주민 지원 방안들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친환경 에코랜드 및 자원순환센터 기본 구상, 추진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 에코랜드가 들어서는 영흥 지역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매년 58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지원을 하고 체육시설과 근린공원 등 10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주민 수건 사업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인천시는 최근 발표에서 이런 제시안들, 이런 지원책들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안을 또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제2영흥대교 건설입니다. 제2영흥대교는 안산 대부도의 구봉도에서 영흥도 십리표를 잇는 6km 정도의 2차선 대교인데 사업비는 2,4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다리가 개통되면 인천 내륙에서 영흥도까지 교통으로 애초에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에서 한 3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 분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적장의 도움 설치를 추진을 하고 LNG 연료 전환과 화력발전소 폐쇄도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흥도 발전계획 수립과 주민 수익시설을 위한 토지 제공, 주민 우선 채용 등도 인센티브 안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내 집 앞에 두어도, 내 아이 곁에 두어도 안심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완벽한 친환경 시설로 에코랜드를 만들겠다는 게 박남춘 시장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주민 반발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네, 다양한 인센티브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제2영흥대교 건설입니다. 평일에도 1시간 정도 걸리고 인천까지 나오려면 주말 같은 경우는 영흥도 주민들이 아예 바깥으로 나오는 걸 포기한다.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영흥대교가 주목을 받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소원 사무처장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걸까요? 예,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들이 원하느냐, 그 수용성 여부인데요. 먼저 재원 확보 방안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흥 제2대교의 경우에 말씀 나온 것처럼 2,4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천 에코랜드 전체 사업비가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2배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차피 그러니까 영흥 제2대교 얘기가 나온 것은 대체 매립지 차원에서 접근이 된 거니까 이 자체 매립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지 확보 비용이 620억인데 그 620억이 없어서 수도권 매립지
특별 회계를 전용해가지고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전용해서 쓸 정도로 인천시에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영흥대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인천시는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비로 한다는 얘기인데 국비 보조가 그러면 만만한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기본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그리고 국고 지원이 300억 이상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은 해당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주민이 6천 명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를 국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점에서 국비 확보가 사실상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랬는데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반대 투쟁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 영흥 제2대교는 물론 어떤 조건도 자체 매립지 지정의 대가로 우리들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정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국비를 확보하려면 예타 통과 등 정부의 그 절차도 많이 밟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제3연교 사례에서 봤어도 이제 쉽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이 예산 확보 관련된 문제는 민주당 출신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영흥 에코랜드 건설 비용에는 1,193억 원이 필요하고 제2 영흥대교 건설 비용에는 에코랜드 건설 비용의 2배인 2,4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서울, 경기, 환경부가 하는 그 방식에 참여할 경우 4천억의 예산이 쓰인다는 걸 아마 의원님은 아실 겁니다. 이 제2 영흥대교를 건설하고 이런 거는 훨씬 더 이득이다. 4천억이라는 그 단순한 공동 매립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돈만 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영흥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안산시 역시 반발이 거셉니다. 인천 에코랜드 영흥도 건설 계획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영흥도를 쓰레기 매립지로 결정한 것은 안산 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영흥도의 쓰레기 매립지가 건설되면 안산 시민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천혜의 섬, 대부도의 자연이 한순간에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쓰레기 매립지 건설이 철회될 때까지 가능한 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아낼 계획입니다. 이현주 기자님, 안산시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안산시는 인천시의 결정이 일방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안산 대부도가 인천에서 영흥도로 가는 유일한 육로이고 건설 예정지와 거리도 가까워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인천시가 별다른 협의 없이 그 선정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영흥도가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거론될 때마다 안산시는 인천시의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달을 했는데 인천시는 영흥도 매립지는 물론 제2영흥대교 건설 결정 등에 대해서도 한마디 얘기가 없었다는 게 안산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윤하섭 안산시장은 그 인천시 에코랜드 건설 계획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나타낸 상태입니다. 윤 시장은 또 영흥도에 에코랜드를 건설하면 영흥도와 연결되는 대부도의 관광자원이 훼손되고 환경 피해와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에코랜드 건설과 관련한 어떠한 행정 협조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상태입니다. 대부도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등도 영흥도 매립지 건설 반대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상태고 앞서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 선정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안산시의회 역시 지역사회와 협력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대부도에 직접 찾아가서 인천 에코랜드 건설과 관련한 그 오해를 좀 풀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안산시 대부도는 영흥도로 가는 가장 빠른 육로입니다. 특히 제2영흥대교도 대부도와 연결이 됩니다. 때문에 안산시와의 협의가 인천 에코랜드 조성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 내부에서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8일에는 배준영 국회의원이 영흥도 매립지 관련 시민 원탁회의를 열었죠. 이날 자체 매립지 선정 용역과 그리고 절차에 관한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원 처장님, 이날 회의에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나요? 지적된 게 워낙에 많아가지고 일일이 소개를 하기에 좀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나마 좀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체 매립지 공모와 관련해서 절차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영흥도를 자체 매립지의 후보지로 아예 이렇게 특정을 해놓고는 짜 맞추는 것으로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이제 예를 든 것이 보면은 지금 영흥도 자체 매립지 후보지가 개인 소유의 토지거든요. 그랬는데 남동발전이라고 하는 한국 남동발전이라고 하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회 처리를 하려고 그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회 처리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시 토지 소유주한테 넘겨줘야 되는 상황에 인천시에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체 매립지 공모 전에 그 부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어떠냐라는 문의 전화를 했대요. 이 자체만으로 보면은 영흥도를 공모 전에 영흥도로 자체 매립지를 후보지로 정하려고 하는 전화가 오고 갔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의 기간 문제도 논란이 됩니다. 환경부는 요번에 그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 매립지의 공모 기간을 자그만치 90일, 3달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에 대한 공모 기간을 15일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공모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게 그 폐촉법이라 그래서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서 면적을 축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폐촉법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도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면적이 15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매립지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그리고 피해 관련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어떤 지원을 할지 그리고 주민 편익 시설, 주민 지원금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게끔 돼 있는데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공고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 피해가겠다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15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으로 이것을 수정을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특정해가지고 영흥도로 가려고 그러고 또한 주민들한테 어쨌든 피해를 보니까 지원을 하려고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 공모의 문제점은 인천시가 인천 에코랜드 이렇게 추진합니다라고 하는 브로셔를 지금 영흥도 주민들한테 대거 뿌리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요번에 자체 매립지 공모는 공모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국회에다가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준 문서라든지 홈페이지를 보면 이거 엄연하게 공모거든요. 공모를 해놓고 공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적이 되는 지점이 자체 매립지 용역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이제 용역 기간이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일 날 인천시가 용역을 발표했을 때는 올해 3월 31일까지 용역이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3월 4일 날 입장을 전했어요. 이미 지난해에 용역이 다 완료됐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 어려우니까 영흥도로 정해진 거는 그대로 가야 된다. 아니 어떻게 용역 기간이 왔다 갔다 합니까?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영흥도 를 특정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에 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지표들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번에 지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든지 인허가 난이도 뭐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표를 축소하거나 아예 제외를 해버리고 오히려 토지 매입이 용이하거나
공시지가 뭐 이런 것들을 신설을 해가지고 오히려 유리한 지표들을 집어넣어서 요번에 영흥도가 정해질 수밖에 없게끔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하는데 거기서 제시된 자료들을 보니까 다 팩트더라고요. 네, 앞서 이제 그 용역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한국 남동발전에 문의를 했던 게 5월, 그러니까 넉 달 전에 전화로 문의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이제 논란이 됐었죠. 이와 관련해서 그날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그 3회 처리장 부지를 무슨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문의가 있어서 그 정부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지금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린 게 전부고요. 저희가 뭐 사전에 뭐 인천시랑 소유주랑 이렇게 협의한 게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체 매립지 선정 용역에서 평가 기준과 면적 등이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옹진구 출신의 백종빈 인천시의 부의장도 자체 매립지 선정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요. 인천시는 당시 예비 후보지였던 5곳이 발표되면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비공개하고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부분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 에코랜드 부지 매입과 관련해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월 마을 주민 등 일부 서구 주민과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현주 기자님,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인천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인천시 자체 매립지인 옹진군 영흥도의 그 인천 에코랜드 부지 매입비 620억 원 등을 담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에코랜드 관련 추경안은 전체 예산 규모 변동 없이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특별회계의 예비비 788억 원 중에 620억 원을 토지 매입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특별회계에 빠져나간 620억 원을 단계적으로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한다는 단서가 달리긴 했는데요. 본회의 의결 과정에선 진통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매립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서 조성이 됩니다. 4월 마을처럼 환경 개선이 시급한 그런 매립지 주변 지역도 있는데 이런 곳이 아닌 자체 매립지 토지 매입비로 이 돈을 쓰는 게 맞느냐라는 반대 토론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때문에 이번 추경안은 결국 그 투표까지 진행된 가운데 통과가 됐습니다. 4월 마을 주민과 그런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이런 그 시위의 반대 토론과 비슷한 논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에서 인천 에코랜드 토지 매입비를 충당하는 건 기금 사용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구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서구발전협의회와 서구의회도 성명을 내서 멀쩡히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그런 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자체 매립지 부지 매입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내용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새로운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기금 사용 목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매립지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그 조례를 살펴보면 이 조례는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 사업, 그 밖에 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과 관리 시에 필요한 그런 사무에 관한 비용에 이 회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밖에라는 표현이 있어서 정책 판단에 따라서 사용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별회계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친절한 인천시 정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수도권 매립지의 그 주변에 써야 될 돈을 영흥도의 매립지 토지를
구입하는데 대체 매립지 조성하는 데 쓰는 게 적합하냐라는 지적인 것 같고, 근데 의외로 그 서구 지역 일부 단체에서는 이 영흥도 매립지 조성하는 것 자체가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전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주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취지 자체도 뭐 일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주변 지역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의가 들어가야지 지금처럼 계속 정치적 쟁점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근본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자면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사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건데,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열렸던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개시부터 30여 년 가까이 피해를 감내한 서구 주민을 위한 환경 개선이나 복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다. 인데 인천시장과 서구청장의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어 620억 원을 전용하게 되는데 그건 목적세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당초부터 상환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그 서구 지역 주민들께서 분노하지 않을 것이고, 수도권 매립지를 닫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 에코랜드를 조성하는 거니 그것이 전혀 별개의 건이 아니다. 그러니 그 재원을 그걸로 하면 좋겠다. 인천 에코랜드 입지 선정부터 사업비에 관련된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갈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인천시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합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주민 설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주 처장이 인천시가 말한 환경 매립지 조성, 영흥도 주민들의 우려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영흥도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면 어느 지역이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할 텐데요. 먼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이라고 내세우면 말하는 자체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소각재만 묻는, 그리고 소각하고 남은 불연성 폐기물만 이제 묻는 방식의 소각 매립지인데요. 이 매립은 그 폐기물 처리 단계상 가장 마지막 최종 단계이고요. 순서상 재활용 선별시설, 소각장 이런 것들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소각재만 묻는 자체 매립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 시설들이 조건이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매립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설 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소관이긴 하지만 인천시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이 건설 폐기물 중간 선별 처리 시설들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환경부나 이런 역할로 볼 게 아니라 인천시도 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와 최종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체 매립지 이슈만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데요. 앞선 과제들을 풀지 못하면 소각재만 묻는 자체 매립지가 아니라 지금 수도권 매립지와 같이 생활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이 그대로 묻힐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 과제들을 푸는 게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친환경 매립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건립되어야 할 환경시설의 문제, 그리고 좀 더 세심한 폐기물 처리 정책 마련도 고심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천 에코랜드 조성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을 살펴봤는데, 이런 갈등을 해결할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준 기자님? 에코랜드 조성이라는 인천시 계획에 대해서 인천 옹진군 영흥도는 물론 인접 안산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옹진군 의회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초당적 자세로 주민과 함께 지정 철회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좀 내놨고, 안산시의회도 일찌감치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입니다. 최근 매립지 토지 매입비가 확보되긴 했지만 에코랜드 조성 사업비는 1,20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의 핵심인 제2영흥대교 건설 사업비는 에코랜드의 2배인 2,4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인천시가 지역별로 설치할 소각장 시설인 자원순환센터 등 건립 비용까지 합치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 명목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정도를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 외부의 반대, 그리고 인천시의 재정 상황 등 인천시가 여러모로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 여건이야 앞으로 시간을 갖고 준비하면 어느 정도 좀 대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한 건 당장 내 외부의 그런 반대 목소리에 대한 대응인데 우선 대체 매립지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려는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옹진군과 안산시 등의 협조를 얻는 일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체 매립지를 준비하고 발표를 준비할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일 겁니다.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설득해 가려는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비 문제와 더불어 인천 에코랜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김성훈 사무처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아까 공모 절차의 불공정성 그리고 이제 용역 결과에 있어서 불투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 인천 시민들에게 시장님을 비롯해서 인천시의 책임자가 해명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사자 이제 협의체 구성이 돼가지고 매립지 문제를 이제 풀어왔었는데 인천시가 이 사자 협의체에서 명분과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전제로 해가지고 대체 매립지를 같이 조성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고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서울 경기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환경부가 어쨌든 영흥도의 자체 매립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 협의체에서 명분을 가지고 나오고 또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만 환경부가 승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절차의 공정성이라든지 용역의 투명성 그리고 사자 협의체를 제대로 명분 있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환경부는 승인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가 해명이 필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해이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제 원칙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발생기 처리 원칙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영흥도 주민은 인천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천의 쓰레기를 0.2%의 주민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는 발생기 처리 원칙에 맞는가? 이런 지점도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이현중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까지 포함해가지고 1조 원대의 예산이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선거가 내년이에요. 선거 1년 앞둔 상황에서 1조 원대의 계획을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건가? 이거는 자칫 선거용 논란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게끔 공모 절차서부터 재반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사자 협의에서 정말로 인천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선 서울 경기를 설득해야 하고 그리고 선거용이 아니라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걸 정치적인 관점에서 풀면 안 된다는 의견을 두 분 다 주셨는데 박 시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혹시?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이 되기 전부터 환경단체들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논의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계속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아니냐 그리고 자체 매립지 조성 이런 것들도 정치 쟁점화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각제와
불연성 폐기물 일부만 묻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각자, 재활용 선별시설, 그리고 중간 처리 시설 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시설들도 어딘가에는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동네가 매립지를 감당을 한다면 내가 사는 동네에는 소각장을 지을 수 있다. 감내해야 된다. 저는 이런 좀 마음가짐, 각자의 시민들의 이런 의식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시 행정에서는 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생활 폐기물이 그 사자 협의 이후에 오히려 더 급속하게 늘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적나라하게 좀 공개도 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만 고통을 부담시킨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발생시킨 쓰레기를 우리 모두가 나누어 책임진다 이런 분위기도 필요하고요. 궁극에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인천시도 책임감을 갖고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모두 감사합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서는 인천시가 발표한 자체 매립지와 자원수산센터 건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인천시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과 경기 쓰레기로 수십 년간 피해를 본 서구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강요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천 에코랜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과 더불어서 이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인천 내 외부의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대진단 팩트체크 김송원 사무처장님, 박주희 사무처장님, 이현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대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